앞으로 상당히 험악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 예측을 하셨는데요. 지금 당장 5월 2일 내일입니다. 이제 최수근 상병 그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망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이 이제 자동 부의돼서 표결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내일 국회는 열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뭐 열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국회의장께서 계속 여야 간의 합의를 종용할 뿐, 네. 소집권자로서의 소집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은 채 네. 해외 순방에는 또 나가시겠다고 해서 예. 정말 걱정이 큽니다. 국회의장께서 결심만 하면 네. 뭐 짧은 시간입니다. 의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한 현안인 뭐 그 최혜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뭐 이런 정도만 처리하면 네. 얼마든지 좀 홀가분한 입장에서 예. 국회의장께서도 마지막 순방을 하실 수 있을 터인데 네. 계속 여야 합의만을 종용할 뿐 소집하겠다. 또 안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계시니까 네.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컨대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제 30명 국회의원들께서 결의하신 대로 출국 저지 행동 뭐 이런 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럴 의지가 충만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 국회의장의 발걸음을 돌리고 네. 국회를 반드시 소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저희 민주당 의원들에게서는 큽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볼썽사나운 모습이겠습니까? 네. 그러기 전에 국회의장께서 결단해 주시라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아침 홍익표 원내대표가 라디오 출연해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열기는 할 것 같다. 열기는 할 것 같은데 의제를 가지고 표결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다만 저 최혜병 사건도 그렇고 또 다른 여타 사건도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기 어려우니 그냥 민주당 단독 표결 처리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국회법에 따른 회의 진행 절차를 보면 네. 회의가 일단 열리면 예. 의사일정 변경 동의라고 하는 것을 예. 국회의원 20명의 연서로 제출할 수 있어요. 의사일정 변경 동의. 예. 그래서 아직 의안이 없으니 예. 이런 의안을 올려서 처리합시다. 예. 라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할 수 있죠. 그 현장에서 바로요. 의견을 낼 수 있단 말씀이죠. 예. 그러면 국회법에는 그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채택할 건지 말 것인지를 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반 예. 찬성으로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그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받아들여지면 채택되면 그 안건이 상정되는 거죠. 예.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면 예. 처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또. 국회의장의 예. 사회권 중에 하나여서 예. 과거에도 저희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했습니다만 예. 표결에 붙이지 않고 다음에 논의하겠다로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요. 예. 표결에 붙이지 않고 다음에 논의하겠다. 예.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겠네.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국회의장님도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의장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투표는 국회의원들이 했지만 네. 민의를 받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참 별다로 글쎄 국회의장께서 예. 뭐 물론 여야의 합의로 국회를 운영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네.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회의 소집 자체에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길 뿐만 아니라 안건의 처리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 다수의 의견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또 몰라도 네. 이번 총선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네. 수많은 국민들이 네. 뭐 여론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최혜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합의되지 않았으니 못하겠다라고만 하실 일인가 싶습니다. 그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바른 모습인지 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회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서 그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죠. 예. 또 국민을 대신해서 그 대표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 다수의 뜻을 따라 주셔야죠. 네. 그러니까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면 아마도 특검 정국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중에 이제 중심축이 최혜병 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제 내일 처리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면 22대로 넘겨서 제일 먼저 처리하게 될 게 최혜병 특검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만약에 이제 표결을 해서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제 대통령이 공포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요. 예.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다시 제2 표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5월 2일 날 본회의가 열려서 일단 최혜병 특검법이 처리가 되면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해서 행사해서 국회로 돌려보낸다고 해도 5월 28일 날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서 제2 표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제2 표결할 수 있는 시기도 뭐 잡을 수가 없다면 예. 그냥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거예요. 최혜병 특검법이. 예. 그러면 다시 또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죠. 네. 발의하고 예.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예. 다시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는 예.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마도 1호 법안이 그 최혜병 특검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의원님 지금 보면 최혜병 특검법 있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냥 비단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뭐 명품백, 그다음에 양평도로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일종의 종합 특검이 될 수밖에 없고 한동훈 특검법 있고요. 그다음에 대검 디냅과 관련된 이것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화영 사건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고 고발 사주도 이거 특검해야 된다고 하고 이 특검이 줄줄이 있는데 이 많은 특검들을 다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수사기관이 그런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불편부당한 잣대를 가지고 수사를 철저히 하면 네. 뭐 특검을 그렇게 막 할 일이 있겠습니까? 예. 그럴 일이 아닌데 예.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것을 검찰의 손에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특검 요구가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뭐 지금 뭐 당장 어떤 게 1번이고 2번이고 뭐 예. 순서를 따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뭐 국정조사, 뭐 국정감사, 또 하다못해 청문회, 예. 또 뭐 그런 것이 안 된다면 특검로까지라도 그런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그런 사안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근데 사실 여기 12석 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좀 필요한데 민주당에서는 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일까요? 아예 그냥 일반 의원처럼 다루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한동훈 특검법이 예. 아까 여러 가지 사건들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를 예. 분명하게 세우는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비슷한 사안인데 네. 또 어떻게 보면 더 엄중한 사안인데 네. 이를테면 조국 대표에게는 아주 가혹하게 수사를 하고 네. 또 한동훈 대표에게는 뭐 무혐의로 그냥 넘어가고 예. 이러면 이게 사법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렇죠. 사법 정의를 떠나서 그냥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같은 잣대로 똑같이 수사해야 옳은 거죠. 네. 그게 공정한 거죠.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뭐 이것도 같이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그러고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22대 국회에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민생과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요. 25만 원 대통령 거부를 해버렸어요. 사실상.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것이냐? 민주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입장이실까요? 이제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국민을 지원하는 일은 네.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 민생회복 지원금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으니 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국회에서 이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는 정부에게 법률로 이행을 네. 의무화하거나 예.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일밖에는 더 할 게 없으니 예. 무슨 법률 제정을 통해서 네. 또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예. 있겠는지를 연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범야권이 192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8석이 모자란 200석이어서 뭐 많은 국민들께서 좀 아쉬움도 토로하고 했는데 사실상 192석을 가지고 국회 운영을 해야 된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만의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범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차원에서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좀 하고 계실까요? 예,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저도 뭐 원내 수석 네. 부대표로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높고 네. 또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의 경우에는 뭐 교섭단체를 형성하지 않은 원내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뭐 의석수도 6석, 1석 막 이런 정당들에게도 다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했고 예. 공동 발의도 하고 공동 표결도 하자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협력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범야권 연석회의 이런 것도 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원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네. 주로 국회에서의 법안의 발의나 표결과 관련해서 공조하고 연대할 일들이 많을 텐데 예. 그건 뭐 원내 대표단에서 협의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 범야권 연석회의가 이번에 아마 조국 대표께서 네, 영수회담을 앞두고 네. 야당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 가주시라 뭐 네. 이런 뜻으로 이제 제시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래서 뭐 범야권 연석회의는 아니지만 예. 조국 대표를 만나서 별도로. 오랫동안 말씀들 나누지 네, 않았습니까? 거기서 어떤 제안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견들도 다 받아서 예. 이번 영수회담에 임하신 것으로 압니다. 예. 근데 그렇게 범야권 연석회의 같은 것들이 필요한 국면이 올지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런 야당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네. 함께 의논하고 네. 공동의 어떤 결의를 예. 모아낼 정도의 사안이라면 예. 혹 뭐 영수회담에 임할 때 뭘 논의할 거냐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센 중대하고 기묘한 논의를 할 때나 필요한 자리가 아니겠나 싶은데요. 실제로 파국적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박지원 전 원장은 준엄하게 그 이번 영수회담 결과를 놓고 볼 때 물러나야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혜병 특검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예측이나 상정을 하고 국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그냥 순전히 가능성만을 놓고 본다면 그런 중대한 사태가 온다고 하는 것을 뭐 배제할 수야 없지요.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중요한 것은 최혜병 특검법의 처리를 통해서 예. 또 특검의 수사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어디까지 수사 외압의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리는 일이 네. 중요하다고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개혁신당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회 노동 정책, 특히 이제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도 개혁신당은 범야권이지만 반대 입장을 피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연대연합 과정에서 개혁신당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모든 사안에서 다 공조하고 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어느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당의 가치와 지향에 맞으면 함께 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예. 가치와 지향에 맞지 않으면 연대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네. 근데 늘 모든 사안에서 다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다당제 정치하에서 뭐 있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교섭단체 를 지금 20석인데요. 이거를 좀 낮추는 방안도 뭐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실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당내에서요? 예. 아니 뭐 일부 의원들께서는 선거 과정에서 뭐 한 15석 정도로 내려도 되지 않냐 뭐 이런 뭐 그런 주장들을- 개인적인 개인 의견들을 의견. 선거 과정에서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예.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와 관련해서 일체의 논의가 없다. 당내에서는 논의가 없고 예. 혹여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네. 그 과정에서 뭐 여러 원내 정당들이나 또는 뭐 기존의 교섭단체들이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네.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현재까지는 별도의 논의는 없습니다. 예. 이번 김진표 의장 보면서 차기 국회의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분이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의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분이 어떤 성격이 가진 분이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다 동의하시는 바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이 국회의장이 되셔야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기본적으로 그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네.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는 항상 긴장 네.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감시 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기본으로 하는 게 입법부의 사명인데 그 입법부가 행정부에 의해서 쉽게 무시되고 네. 쉽게 유린되기도 했습니다. 가령 대통령이 무려 5번에 걸쳐서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예. 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렇게 대통령이 뭐 합당한 사유도 아닌 것을 가지고 거부권을 남발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단 한 번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또 인사청문회가 완전히 무력화되다시피 할 정도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은 장관 후보자들이 무더기로 막 계속 20몇 명씩 막 맞습니다. 임명돼 버리고 예. 또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다반사처럼 막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에 대해서 국회에 대한 이런 무시, 능멸하는 예. 행태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고 예. 국회의 권위를 지키려는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국회의장이 네. 국회를 대표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저는 그렇게 국회를 지킬 수 있는 분, 네. 행정부에 맞서서 예. 이런 분이 국회의장으로 모셔져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원래 30분 정도 예정을 했는데 8분이 넘어가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박지원 전 원장이 오늘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거친 막말을 한 게 좀 화제가 되고 그래요. 있어요. 저 예. 뉴스를 보지 못했는데. 네, 뭐 예. 욕설까지 나왔다고 아이고, 이런 그래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 정도로 좀 민주당 내부가 격앙돼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번 영수회담에 배석한 사람으로서 사전 실무 협상 과정에서 의제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고 그래서 회담에 임하는 최종적인 입장으로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 또 이 절박한 민생의 현실을 가감없이 충실하게 전달하고 오겠다. 그리고 과정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받아오겠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예상하고 또 목표한 대로 영수회담은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에게 드릴 아무런 소득과 선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점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참으로 답답하고 또 막막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그래도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셔서 이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 세워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해주시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정신으로 함께 끊임없이 두드리고 요구하고 해나가자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우리 국민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